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깊은 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누군가의 얼굴.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직도 그날의 말과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화해해야만 행복해질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또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뢰를 배신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서는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이제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어?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겪은 아픔의 깊이를 모릅니다. 때로는 화해를 강요하는 그들의 말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과거를 떠나보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화해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해가 반드시 치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화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정말 용서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 김영희 씨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남편. 두 사람이 그녀의 신뢰와 사랑을 짓밟은 그날 이후 영희 씨의 삶은 상처를 안고 혼자 버텨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녀의 고요했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 냈던 바로 그 사람. 남편이 갑자기 그녀를 찾아왔던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작은 체구로 굽은 어깨, 고개를 깊이 숙인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는 어딘가 힘겹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말을 꼭 해야겠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 의사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냥 떠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내 앞에 서기로 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너를 아프게 했는지 그 후로 단 하루도 너를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 영희 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눈물,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유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 건 알아. 하지만 제발 내가 떠나기 전에 내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줘. 그게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걸 알지만 그의 말은 절박했고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온 긴 세월. 남편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영희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침대에 누워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더 행복해질까? 아니면 지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일일까?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 과거의 아픔과 분노를 내려놓는 일이지만 화해는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어. 하지만 내 삶의 그를 다시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야. 그가 진심으로 변했든 아니든 내 평화를 위해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이 옳아. 여러분도 영희 씨처럼 용서와 화해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용서를 통해 과거를 내려놓되 화해하지 않는 선택이 자신을 지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 결심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미경 씨는 10년 넘게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적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이었고 그 전쟁터는 바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왔고 미경 씨는 아들을 도우려 애쓰는 동안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담을 찾아가고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병을 손에 들곤 했습니다. 미경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아들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지 않으면 아들을 돕는 것도 불가능해. 그 순간 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 자신의 삶도 돌보기로 말이죠. 그녀는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미경 씨는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나아지고 싶다면 내 스스로 의지가 가장 중요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지키며 너를 도울 거야. 그녀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개입 대신 그의 회복을 지켜보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를 대신 책임질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 나아지고 싶다면 도움을 줄 거야. 이 결단은 미경 씨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미경 씨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죄책감과 싸우며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저에게 가족이라도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야 아들에게도 진정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 이정희 씨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누군가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감정도 숨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작 내 감정과 행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구나. 몇 년 전 정희 씨는 한 친구와의 관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매번 정희 씨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그녀의 경계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끝내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누군가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만 할까? 그날 밤 정희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일까? 그 후 정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나 자신은 계속 희생될 뿐이야.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찾아야 해. 정희 씨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계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내 부탁이 항상 부담스럽게 느껴져. 나는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위해 이 정도 선을 지키고 싶어. 처음엔 친구가 서운해하는 듯 했지만 정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지만 내 삶도 똑같이 소중해. 그 결단 이후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마음속에서 오히려 커다란 평화를 느꼈습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정희 씨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면 결국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화해를 고민할 땐 반드시 상대가 내 경계를 존중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경계선은 단순히 이건 하지 마세요라는 방어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희 씨는 경계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중요한 원칙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그녀는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행동들을 명확히 알아차리며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정희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내게 너무 힘든 일이야. 나를 위해 이걸 거절할게. 그녀의 말은 분명했고 상대방에게도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지키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권리라는 점을 깨닫고 조금씩 그 감정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친구가 처음엔 불편함을 느끼는 듯했지만 정희 씨는 친구가 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죠. 경계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맺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오정훈 씨는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훈 씨의 직장 생활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상사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고 동료들은 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놓고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해? 도대체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허술해? 이래서 되겠어? 매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길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언제나 책임감 있게 임했던 업무조차 자신감 없이 처리하게 되었고 동료들 앞에서는 점점 더 말을 줄였습니다. 나는 정말 별로인 사람인가 봐.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그만두고 싶다. 내 자존감을 이렇게까지 갉아먹히면서 이 일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힘겹게 버틴 직장을 퇴사한 뒤 정훈 씨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훈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퇴사 전 가장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정훈 씨, 잘 지내고 있나?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네. 사실 자네가 없으니 일이 많이 힘들어졌어. 그때 너무 몰아붙였던 건 내 잘못이었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정훈 씨는 한동안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몇몇 동료들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훈 씨,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자네가 있을 땐 그래도 일이 잘 굴러갔었는데 그립네. 하지만 정훈 씨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내가 있을 때는 그토록 힘들게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들의 연락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메시지를 읽기만 할 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정훈 씨는 그들의 사과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만 남을까? 오랜 고민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들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내 자존감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너무 잘 아니까. 그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다시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순간 정훈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야. 그 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정훈 씨의 이야기는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아존중감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비난과 무시는 자존감을 낮추고 이것은 불안,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 전에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훈 씨는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로운 관계에서 멀어지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선택이야. 대신 그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집중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실수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응원하는 이 태도는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회복했고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반대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관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아 존중감은 내 자신과 맺는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해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를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오며 쌓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관계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반드시 다시 이어져야 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꼭 화해로 마무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선택이야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평화를 지키고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린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들려주세요. 화해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평화와 행복을 되찾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